안녕하세요, 비센테입니다. 최근 서울의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정말 활활 타오른다라는 뉴스가 이곳저곳에서 정말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이라든지 반포 이런 서울의 강남 3구의 이런 메인 급지들에서 엄청난 신고가들이 계속해서 경신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와서 이 앞으로의 방향성과 이에 대한 저희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될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부동산 이 불장이요, 계속 트래킹하는 사람들은 느끼겠지만 엄청납니다. 줄 서가지고 이렇게 집 들어가가지고 보고, 막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집도 안 보고 막 계약금 쏘고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어디에서? 잠실, 반포, 용산, 상급지에 있는 강남 3구의 신축 대단지 위주에서 이런 식의 거래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반포에 뭐 아리팍이라든지 잠실주공 5단지 이미 30억 찍은 지 한참 오래고, 뭐 엘스, 뭐 리센트 이런 곳들도 지금 엄청난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좀 이렇게 될 것은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원인을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공급이 없어요, 지금. 이게 사실 지금 23년, 22년부터 이미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던 거였어요. 앞으로 24년, 25년에 공급이 계속 없기 때문에 이거 오를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사실 작년에 엄청나게 좀 불장이 일어나다가 좀 사그라들었었잖아요. 어찌 보면 그 정부에서 약간 규제를 통해서 겨우겨우는 이제 약간 이거를 눌러놓은 거였는데, 근본적인 이제 아파트 부족이라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4년에도 공급이 없었는데 25년에는 심지어 지금 이번에 분양하는 게 한 8만 6천 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32%가 오히려 낮아진 수치란 말이죠. 2000년 이후에 최저 분양이라는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결국 아파트 집값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인데, 새 집은 계속해서 필요한데 새로 들어온 아파트가 없으니 당연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금리와 대출입니다. 사실 작년에 대출 규제로 많이 막았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주택자가 한 채의 집을 사는 데에는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큰 이렇게 뭐 규제라고 할 만한 게 실질적인 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출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 은행에서 나가야 되는 대출의 총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빠르게 소진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주담대를 안 주고 이렇게 해서 풀어버렸던 건데, 다음 해로 넘어오면 대출의 한도가 다시 한번 풀리기 때문에 주담대를 은행에서 다시 내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집을 살 때 잔금의 날짜를 이제 연말로 되도록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이게 대출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보다 그런 대출이 안 나왔던 요소들이 사라졌다. 은행들에서는 지금 신규 대출 계속 다 받고 있다. 거래가 살아날 수밖에 없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금리를 보자고요. 실수요자 입장에서 내가 주택담보대출 5억을 이제 받으려고 해요. 근데 이게 금리가 4%랑 3%일 때 1%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5억에 1%면 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걸 월별로 나눠보면 약 42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42만 원이면요, 내가 실제 월급 받는 게 이제 300만 원인데 금리가 1% 내렸다면 42만 원을 덜 부담해도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1%의 대출이 낮아졌다는 것은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심리적인 부담감 자체를 굉장히 크게 줄여주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실수요자들조차도 지금 움직일 만한 장이 많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바로 매수 심리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집을 막 사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생겨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그 현장에 내가 직접 가서 한번 경험을 해보면요, 난리도 아니거든요. 부동산들 막 줄 서가지고 들어가는데, 얼어있는 장일 때는 들어가면 막 어서 오십시오 막 하면서 막 한우도 내주시고 뭐 엄청 좋은 이런 비터백 이런 것도 내주시고 하는데요. 지금 같은 이런 장에서 내가 한 20분 기다려야 겨우 말 한마디 섞을 수 있을 정도로 사실상 광기예요, 광기. 이런 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게 되면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나 이러다가 집 못 사면 어떡하지? 빨리빨리 사람들이 막 사고 있다, 엄청 달려들고 있대. 그런 얘기 들기 시작하면요,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그 심리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기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불장이 더더욱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요, 빠르게 움직이세요. 최대한 빨리. 이 장이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거든요. 하루하루 이제 늦을 때마다 올라가는 그게 엄청나요. 단 하루를 빨리 움직이면 2천만 원, 3천만 원 싸게 살 수도 있는 시장이 지금 이런 장입니다. 최대한 빨리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런 아파트들을 가가지고 거기를 매수할 수 있으면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내가 놓쳤어, 그 장을 놓쳤어, 그러면 굳이 추격 매수까지는 하지 마세요. 이런 장이, 이 광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다시 얼어있는 장이 다시 찾아오게 될 테이니 그때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 놓친 것을 막 속상해하고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다음 급지를 선점하는 방법이 있어요. 부동산의 이 오르는 순서는 상급지부터 시작해서 이 온기가
다른 하급지로 천천히 퍼져나가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상급지들이 뛰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중급지에 있는 신축들이 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흐름이 서울의 중급지 구축들과 뭐 경기도의 신축들 아니면 서울의 하급지의 신축들 이런 곳으로 옮겨 붙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가 뛰고 있을 때 나는 여기로 먼저 가가지고 여기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로 흐름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자라는 거죠. 이렇게 좀 선점을 해서 엄청난 이 흐름에 좀 올라타서 편승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